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어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는 인천 사저에서 출퇴근을 하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첫날부터 임기 첫날부터 곧장 대통령실에서 마련한 안가에서 하루를 보냈고 이어서 이제 한남동 관저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최병천 소장님,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는 한남동 관저를 이용하는 이유 세금 낭비를 감안한 결정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한남동 관저로 좀 들어가게 됐는지 좀 배경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좀 스타일을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한남동 관저를 가는 것도 일단 현재 어떻게 할 거냐를 뭐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동안 전 대통령이 쓰던 거를 그냥 그대로 쓰는 거고요. 실은 어제도 좀 재밌는 장면이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던 국무위원들과 함께 그랬죠. 4시간 이상 동안 이제 국무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장면이 어색하니까 그냥 웃으면서 합시다 해가지고 실은 완전히 뭐 기존의 걸 부정하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실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돼서 국무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면 지명하는 대로 관저는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쓰던 관저를 그대로 쓰는 것처럼 일종의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약간 실용적이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것저것 번잡하게 하기보다는 그런 스타일이 여실히 반영되는 두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집무실과 관저를 옮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청와대 관람객들이 아주 급증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청와대가 윤석열 정부에서 개방된 이후로 꾸준히 늘다가 조금 감소 추세에 있긴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새 정부에서 청와대가 다시 집무실이 되면서 이제 못 들어가겠다, 관람 못 하겠다라는 우려가 있다 보니 보이시죠? 지금 저희가 오늘 사진이었고 아주 북적북적합니다. 그리고 저희 제작진이 직접 예약하러 들어가 보니까 6월 달 주말은 다 찼고요. 평일에도 5시 이후로는 그러니까 퇴근 시간 이후로는 좀 다 찼어요. 이 정도로 지금 관람 인기가 아주 높은데 박 대변인. 예. 이제 마지막으로 청와대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 때 처음 국민들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라고 개방을 한 직후에 이용객이 몇 달간 경복궁을 압도할 정도로 정말 많은 관심들을 받았거든요. 그랬죠. 이제 취임 초에는 열린음악회와 같은 행사들도 청와대에서 열기도 하면서 좀 좋은 호응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물론 정권의 결정이기는 합니다만은 아쉽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을 달래기 위해서 좀 마지막에 최대한 이 기간들을 활용을 해서 관람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 청와대 이전이 그렇게 빠르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내부 구조들이 다 노출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청와대 내부 보안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노출된 것만으로도 대통령 신변 보호에 상당한 이 위기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호처를 비롯한 여러 보안 시설들을 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청와대 업무실을 비롯한 대부분의 건물들이 40년이 넘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총체적인 재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좀 당분간은 열린 공간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설 변호사님, 네. 청와대 밑에 이제 지하 벙커도 있고, 그러니까 위기관리센터. 네. 뭐 또 복구할 게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우리 국민들이 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남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저는 올해 조금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많은 실수가 보였었고요. 또 국민적인 어떤 합의에 이르지 않고 또 국민적인 어떤 동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전 결정과 이전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시급하게 옮기다 보니까 그 대통령실 이전한 이후에 어떤 도청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감청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이 대통령실 감청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또 감청을 한 주체가 또 미국이라는 점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밝혀졌지만은 뭐 전혀 윤석열 정부에서는 항의조차도 못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만큼 다시 돌아가는 만큼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걸 시간에 쫓겨서 가겠다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뭐 방문자들도 아직
미관람하신 국민들도 많으시고 저도 뭐 아직 관람을 못했습니다. 가볼 생각도 못했었고 왜냐하면 좀 여유가 있을 줄 알았어요. 좀 뭐 충분히 이제 청와대는 계속 개방되겠거니 생각을 네, 하고 있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관람을 못했습니다만은 조금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한 번 정도는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조금 보안 사항이라든지 보안 시설, 특히나 감청도청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 근무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 그러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여민관이었었죠. 여민관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돼서 굉장히 일을 하기가 조금 많이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아마 그 내부 관저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관저도 아마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보안 시설과 도감청 방지 장치를 충분히 다 한 다음에 뭐 올해 말에 들어가면 그게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오랫동안 쓸 것을 예상하고 그렇지만은 뭐 앞으로 세종시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충분히 예. 저는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